포쌤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12강에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사회주의의 등장과 변화라는 주제로 산업화의 특징과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사회주의 등장과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죠. 공장이 들어서고 철도가 깔리고 증기선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더욱더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는 모든 이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들에게 경제적 이윤과 풍요가 한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 절대 다수는 절대 빈곤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현실이 도래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일자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시 빈민으로서의 열악한 삶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었던 거죠. 임금은 낮고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야 되고 노동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처우도 굉장히 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반복되던 이러한 경기가 장기적인 불황 국면에 접어들고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상황, 하수 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위생시설도 없는 주거 환경에서는 전염병이 득실득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되면서 이게 사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건 일부 자본가들에 의해서 사회자본이 독점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죠. 이러한 부작용에 반발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생시몽, 프리에, 오원과 같은 사람들을 이러한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사회주의를 생각해 봤다는 거죠. 이들은 자유주의가 가져온 병폐 를 문제 삼은 것이지 산업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자본가들의 탐욕을 변화시키고 상호 협동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기대. 현실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일부 특히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그 오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자기가 개선해주고 임금만 높여준다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스코틀랜드에서 공장을 하나 인수해서 노동자들 노동시간도 줄여주고 임금도 올려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막 복지 혜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봤던 거죠. 이 사람이 했던 부분은 실제로 매우 성공적으로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런 부분은 이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신대륙 가서도 좀 더 크게 해봤다가 좀 결과적으로 잘 안 돼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일부에서는 선한 자본가들이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잘 따라올 것 같지만 또 이제 그걸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을 상품으로 전락시켜서 결국 인간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사악한 사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을 상품화하는 이렇게 사악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소외와 노동 상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들, 물질적 재화를 만들어내는 생산력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 인간들의 사회적인 관계인 생산 관계는 그보다 더디게 발전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급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에 넘어가는 과정 보면 이제 노예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 노예제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결국 노예들이 저항해서 노예제가 폐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이렇게 발전해 간다면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 대규모의 계급 투쟁이 일어나서 더 나은 사회로 갈 것이고 계급이 없는 사회로 평등해질 것이며 노동 분업도 폐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1848년에 정리해서 공산당 선언으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19세기 후반 노동운동과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당 선언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에는 동조하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달성하는 그 실현 방법론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정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베른슈타인과 독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입니다.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공감한다. 하지만 폭력적인 계급 투쟁으로는 안 된다.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인 개혁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이제 독일의 베른슈타인이었다면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적인 사회주의 노선이지만 전체적으로 비폭력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페이비언 협회의 노력이 오늘날 영국 노동당 창당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들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사회개혁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평화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사회, 서유럽 사회에서 이런 과학적 사회주의 등장 이후에 수정 사회주의가 나타났다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식 사회주의, 레닌이 사회주의 사상을 좀 수정했던 러시아식 사회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제국주의로 가고 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끝단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계급투쟁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가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혁명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1917년 러시아 혁명. 뭐 러시아 이론대로 한다면 마르크스 이론대로 한다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미성숙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상황에 맞게끔 수정해서 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왜 혁명이 일어났는가? 바로 엘리트와 그들에 의해서 조직된 소비에트 같은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이런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제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엘리트와 그 조직화된 엘리트와 조직력, 정치적인 요인까지 결합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식 사회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레닌. 어,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결국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최고 단계, 마지막 최후의 단계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거. 뭐 좀 레닌은 이러한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지구의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제국주의고 그게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니까 이건 없어져야 될 체제다. 라고 생각을 했죠.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다 비슷하지만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주의는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또 같죠. 결국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할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은 더욱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갔죠.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10분이 또 넘어갔네요. 뭐 그래도 앞에 거에 비해서는 좀 빨리 끝난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